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LS를 보면서, 어차피, LS 머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직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12일 날 상장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간단히 다 아실 부분이라서, 상장 첫날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핵심은 이거죠. 울트라 커퍼시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아마 핵심일 겁니다. 아마도 LS 머티를 청약을 하신 분들은 지금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은 좀 말씀드릴 거는 딱 하나입니다. 자, LS 머티는요. 그 원래 LS 엠트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단 분사가 됐습니다. 자, 사업부가 분사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영위했던 부분들은 이 배터리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자, 기업을 좀 잠시 한번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되기 전이니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점, 기대할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 첫 번째는요. 이 기업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LS에서 출발했다는 거 다 아시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부분 이쪽을 좀 영위하는 게 있는데 울트라 커퍼시티라는 거는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배터리도 얼마나 압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저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배터리의 가격이죠. 우리가 건전지도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좀 싼 건전지가 있고 어떤 건 비싼 건전지가 있죠. 뭐 수은을 사용하느냐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이 어떠한 저장 능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가격을 이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리튬 이온 방식과는 좀 달라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극저온 상태 그리고 극고온 상태에서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기존에 있는 어떤 전지에 대한 부분을 봅시다. 첫 번째 1번은 납축 전지라는 게 있고 두 번은 리튬 이온 전지.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자, 3번으로는 울트라 캐파시티가 있는데 수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1년, 3년, 10년. 길죠. 사이클도 다른 것들은 1000단위의 충전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해요. 근데 이건 100만 회 이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폐배터리라는 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을 반복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져서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고 하죠. 그 비용이 정말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이용하는 건 어떠니? 이게 바로 시장에 한번 화두가 됐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의 단점은 뭐죠? 첫 번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없다. 이게 핵심이죠. 충전 속도를 빠르게 늘리든가 배터리의 저장 기능을 어떤 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거. 이게 바로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쵸? 자, 그리고 어떤 이 부분은요, 또 이렇게 나와요. 리튬 함량을 높이게 되면, 흑연 함량을 높이게 되면, 음극재에 대한 부분은 배터리를 빨리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중간에 갈 때 30분씩 충전하는 거 하지 말고, 10분만 충전하고 가는 거. 요것도 하나의 배터리 어떤 효율을 높이는 전기차가 지금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 요인이 좀 있네요. 그게 뭐냐면 실적을 보게 되면요. 벌써 이제 파도라는 기업의 IPO 요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있어서 얘네들이 실적을 미리 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1120억 정도의 매출이다라고 했고 근데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20% 정도 매출이 감소했어요. 아마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좀 감소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영업이익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이게 좀 걸립니다. 자, 리스크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20년 동안 제가 다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는데요. 이 후배들한테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기관들의 어떤 청약도 분명히 들어갔잖아요. 그들의 의지도 오늘 영상에서 다 녹여낼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에 또 단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장점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구주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이 구주 매출 비중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구주라는 거는
대주주나 일반 주주들, 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존 주주, 즉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식 중에 일부를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행위를 말해요. 그 뜻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들고 있는 대주주나 일반인들이 보유한 종목을 어떻게 예, 여러분들 투자자에게 줘요. 자금을 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핵심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보통의 이런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 신주를 발행하는 걸 하거든요.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께 나눠주는 구조인데, 있는 걸 나누는 건데 보통은 한 20% 정도가 적정인데 40%로 올라갔다는 거. 요게 조금 사실 이제 회사의 자금난이 좀 있는 부분 아닌가, 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아셨나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 단 급이 좀 다릅니다. 뭐 혹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는 상장이 되면서도 물론 17대 1이라는 기관 청약률이 낮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싸게 이 에코프로 머티를 싸게 공모가를 낮춰서 이 상승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이제 시장에서 어떤 뭐 시장의 불안감이 좀 있었죠. 수급적인 이슈가 뭐 금리 인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자금의 돈은 시장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매물이 발생되지 않는 신규 상장주를 한번 건드려서 수익을 내보자 해서 일부러 초과 청약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에코프로 머티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PM, LNF, 이수 스페셜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장내에서 이런 것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얘를 공모가를 낮추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3조 원에 상장됐던 게 에코프로 머티였고 LS 머티는 3천억 정도입니다. 자, 10배 정도 차이 나죠. 물론 이게 뭐 코스피 150, 200에 포함될 수 있다가 에코프로 머티였고, LS 머티 같은 경우에도 한 5천억만 넘게 되면 코스닥 200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자, 요 부분을 코스닥과 코스피로 나눈다고 하면 좀 다른 개념일 수는 있지만 이거 반드시 이해하시고 가야 됩니다. 자, 코스닥은 한 5천억 정도만 넘더라도 요거를 어떤 중형주로 포함을 해주기 때문에, 자, 비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활성탄과 그다음에 도전제 바인더, 그리고 CNT 도전제라고 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나노 신소재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니켈을 함량을 높여서 어떤 충전 속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 담당하는 어떤 그걸 뭐라고 좀 표현할까요? 쉽게 말해서. 맞아요. 그 두 개를 믹싱을 좀 한다고 합니다. 자, 자회사 있는 것 중에 LS 알루코라고 있어요. 얘를 2년 안내는 상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해 버리니까 알짜회사를 때려 버리니 기업 가치를 낮춰 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 해서 2년 동안은 LS 알루코, 그죠? 알루미늄 생산하는 이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깐 겁니다. 자, 요거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주 또 축약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자료집도 전달해 드릴 건데요. 이겁니다. 배터리가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보통 충전을 할 때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배터리예요. 근데 이거는 전기를요, 물리적 에너지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예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커퍼시티는 이미 존재라는 거고요. 울트라라고 해서 슈퍼 커퍼시티라는 거는 전극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이온의 양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용량이 넓어지게 되죠. 즉 배터리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넓혀지게 되고, 짧은 충전 속도, 즉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중간중간 10분이면 완충할 수 있는 이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반영구적인 건 한 2만 회 정도 충전 가능하다. 일반적인 거는 1000회, 2000회 넘어가게 되면 이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영구적인 부분이다. 이게 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을 갖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 지금 말이 꼬이네. MS 엠트론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리고 고객 사이 규모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거고요. 뭐 전기 차이 좀 둔화가 있었던 부분, 이걸 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 첫날에 대한 상장에 대한 부분이 공모가 6천원에서 시작하고 오늘 처음으로 따상상 기업이 하나 등장을 했죠. 이 기업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초가와 최저에 대한 그 기관 매니저들의 후배들이 이런 어떠한 가격 정보에 대한 본인들은 어떠한 의지를 가질 거냐. 왜냐하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라는 것도 주가를 최대한 끄집어내리면서 공모가를 낮게 한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근데 이 LS 머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자, 이걸 한번 받아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LS 머티리얼즈 상장 당일 주가 변동. 하단과 상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는 이미 시장에서 17대 1이라는 공모가에 대한 성적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크진 않았어요. 단 이 종목은 최상단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따상상이냐 이런 변동폭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기관들의 의지를 좀 반영했습니다. 뭐 후배들 통해서 자산운용사 한 20군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러프한 가격을 좀 제시를 했는데 크게 변동폭을 달라지는 않을 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저 개인 폰이라서요. 잡다한 거는 보내시면 안 돼요. 자, 482287 자, 06으로 LS라고 해서 적어서 보내주시죠. 제가 이 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미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12일 날 어떠한 변동폭, 신규 상장주는 변동폭이 정말 큽니다. 예, 반드시 이 전략대로 좀 행동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LS 머티를 이런 가격 전략집대로 분명히 드리긴 했는데도 상당 부분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어떠한 맞아요. 수급적인 논리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날에 대한 어떠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발언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분명히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구간인데 그리고 일정 부분 차익을 내야 되는 구간인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벗어나는 심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과거에도 제가 영상을 신규 상장주는 거의 100%다 맞춰냈죠. 에코프로 머티도 그들의 숨은 의도는 공모가를 끌어올려서 다른 종목들도 수익을 장중에 내고 에코프로 BM부터요 LNF 그리고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에 전구체에 대한 부분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양방의 그림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인 공모가 낮추기 게임입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략대로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역시 산업이라는 거 그리고 이 심리가 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제가 몇 번 일러드렸던 것 중에 공모에 접근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려서 이 그릴리소스라는 종목도 분명 여기서 이제 공모에 받고 잘 팔아라라고 해서 가격 전략집 다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꼭 여기서는 더 갈 거야. 주식타짜 틀렸다. 안교수 틀렸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1,000억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였고 15회 정도 이상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주는 신규 상장주 투자는 5천억 정도의 풀에 의해서 제가 이 자금을 집행했던 적이 있어서 이 기관들의 의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신규 상장주의 어떤 화려한 상승은 사실 11월 말 여기까지가 진짜 가장 화려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숨은 의도로 알아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면 외환 시장으로의 돈이 가장 안전마진이잖아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1.75%의 금리를 더 주는 미국으로 가겠죠. 그럼 외환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으로 돈이 떠난다라고 1번 아셔야 되는 부분.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죠? 맞아요. 이 12월 양도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최소한 기관들의 의도는 그거예요. 11월까지는 주가를 수익을 내보자.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머티라는 애를 최대한 싼값에 상장을 시키고 옆에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서 이중으로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정확히 말하면 신규 상장을 비교해야 되는데 얘를 상장을 높이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나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광계사, LNF 2차전지 전 업종에 대해서 최고 상단에서 한 15만 원 정도에 시작을 했으면 주가가 떠서 시작을 하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공매도를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들의 의도는 딱 하나죠. 빠졌다가 오르는 거에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낮게끔 시작하게 하고 여기서 먹고 여기 조정받는 구간대에서 어떠한 재료들을 등장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자,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또 LS 이제 머티도 실수하실까봐 그렇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이 몇십조 되는 종목이 이 에코프로 머티가 쉬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LNF. 그쵸? 이것도 역시나 이거 50%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 이건 상한가까지 갔죠. 자, 이걸 보면서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상장주를 신규 상장주를 시장에서 원할 때는 분명히 어떠한 규칙을 이용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수급의 공백이 어떤 비어있는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종목은 기본적으로 첫날의 매물만 소화시키게 되면 그게 보호해수 물량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대주주의 지분이 많다고 한다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이 11월까지 제일 많이 나올 거고, 이제 12월도 일정 부분 나올 겁니다. 뭐 10억에서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신규 상장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그릴 리소스라는 종목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유는 참조 지표로 사실 삼으시라는 겁니다. 가격 전략집을 보시고도 뭐 에코아이도 최근 상장인데,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이날 급등이 다 내려오죠. 실수를 하지 마세요. 왜 공모가에는 잘 받아놓고 마지막에 다 전략집 드린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반드시입니다. 자, 이 전략집대로 하지 않으실 거면 그냥 영상을 꺼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좀 잘 되기를 희망하는 마인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찍어드리는 거지, 기관 투자자 후배들도요, 제가 필드에서 나와서 지금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물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답지와 해답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건 이해는 됩니다. 심리가 반영되는 게 주식시장이고, 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절대 이번엔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벤트,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벤트는 신규 상장주로 끝내시고요. 그리고 ESS에 대한 부분, 저장 장치에 대한 배터리 효율, 물론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맞아떨어져 있습니다만 12월 12일 날 상장이 되는데 여기서 함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뭘까요? 12월 12일 날은 공교롭게도 에코프로 머티가 경고 종목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이게 경고 종목인데, 그쵸? 해제가 되느냐 아니면 재경고 종목에 지정되느냐, 위험 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중간 단계라서 사실 여러분들은 바로 제 전략집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게 되면 정말 수익을 내려 들어왔다가 되려 공모가에는 잘 샀는데 어떻게? 거꾸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왜? 최상단 가격에 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 전략 자료집대로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란 게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기관들의 의지도 한 90% 정도의 확률 게임에서는 분명히 적중을 하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시장의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자, 그 부분은 이 주식탈자 연구소 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렇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정해야 되긴 하지만 이 상장 당일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장의 변수,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양도세에 대한 어떤 10억에서 상향 조정을 안 해버리든가, 하마스 전쟁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내외로 감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전략 재료집을 다 드리긴 하겠지만 그대로 행동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에코프로머티도 제가 분명히 이 종목은 쭉 끌고 가자라고 했지만 중간에 막 살고 팔고 해버립니다. 나중에 결국은 3배 넘는 주가를 보이는 종목도 여러분들은 반대로 손실이 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비중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많이 사버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찍어달라고 영상을 보여서 제가 상장이 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되라는 의미에서 보내드립니다. 자, LS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전략자료집부터 시작해서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혹시 뭐 돈 내야 되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연구소는 공익집단입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와서 이렇게 어떤 분석을 하고 저는 이 시장의 필드에서 실제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거의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100이라는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 있는 큰 자금의 80%가 어디로 이동되어 있는가 요거를 보면서 제가 시장의 룰을 이해하고 산업을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업종을 이해하면서 이게 바로 2차전지의 확산인가 축소인가 그쵸? 항상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시장을 먼저 보고 분위기죠. 산업은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트렌드에 맞게 있는가? 2차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그다음 뭐 바이오 산업.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바이오 임상 3상 통과됐습니다라는 이슈가 나와도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2차 전지 한창 좋았을 때 올해 5, 6월 달에는 2차 전지라는 이름만 걸고 있어도 옆에 서섰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 자, 반드시 LS 이번에 좀 잘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청약을 받으신 거 압니다. 경쟁률도 1162대 1인가요? 이렇게 됐고 지금 분명히 구주 매출이라는 부분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자료집에 적어놨어요. 예. 어떠한 의도인지에 대한 부분 적어놨는데 영상에 좀 풀려고 하니까요.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왜 이렇게 뭐 영상을 찍냐 하는데 얘네들은 뭐 살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이제 뭐 대출을 동원해서 이제 뭐 좀 청약을 해서 얼마 이제 받지 못하는 거 돌려받긴 했지만 분명 어떠한 뭐 소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뭐 이 종목은 저 LS 머티 같은 경우 해당은 안 되지만 저희가 이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건 아닌데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요. 30분한테는 자 500만 원씩을 이래 상품을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가 뭐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말을 하네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LS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500만 원. 자 500이라고도 보내보시죠. 예, 이거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당첨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이팅 하시고 항상 그 종목이라는 것도 시장의 분위기 지금 뭐 LS 머티라는 것도 머티 하는데 사실 머트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시장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죠? 3배 오를 수 있는 게 뭐 50%밖에 못 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50% 오를 게 3배도 오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의 룰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텔레그램 방은 반드시 들어오신 다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 NFT 뭐 다 아시죠? 이런 것들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도 큰 어떤 메리트네요. 오늘 안 그래도 뭐 블랙핑크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딸이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올해 52인데 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집에 가면 엄청나게 또 이야기를 하겠네요. 자, 이거 뭐 놀자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항상 주가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주가가 어디에 와 있고 산업 환경이 어디에 와 있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주가에서는 이게 호재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합시다. 아래에서 위를 보는 투자는 종목을 먼저 산 후에 이렇게 해서 시장까지 가버리게 되면 산업은 아닌데 업종도 아닌데 나중에 손절 자체가 안 되죠. 차익도 안 되고 근데 시장 산업 업종을 보게 되면 시장이 내가 들어갈 판인가 아닌가 단기 거래를 되는가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판인가 이런 산업의 사이클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손실률을 0으로 시작하고 이 LS 머티도 마찬가지로 그날 상장에 대한 부분에 기관들의 가격 전략은 분명히 적혀져 있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변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감안하신다면 가야 되시죠. 자 일단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그날 전략에 대해서도 여기서 실시간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500만 원은 당첨되시게 되면 더 열심히 반드시 어떻게 정상적인 거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고민을 하시고 만일에 좀 현금 보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 금액을 가지고 반드시 절한점으로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자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잘 되시면 항상 뭐죠? 옆에 힘든 분한테
기부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힘든 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갖도록 할게요.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죠. 자, 파이팅 하시고 자,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타자 안 교수였습니다.